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가 조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는 더 많은 부동산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99개를 가진 사람들이 1개를 더 가져서 100개를 만들려고 한다. 99개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1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을 뺏어 가지고 100개를 채우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심이라고 하죠.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기만을 아마 기다리거나 아마 많은 부동산들을 더욱더 사서 모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폭등 장세에 있었을 때 3년 동안의 폭등 장세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갭 투자를 통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작은 소액의 투자를 통해서라도 많은 부동산의 개수를 늘리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부동산의 개수를 늘리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더욱더 오르기만을 아마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은 부동산의 시장이 완전히 전환이 되면서 이제는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되고 떨어지고 이제 하락 국면에 있죠.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 뭐냐면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고 아무리 싼 가격에 매물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이 거래가 되지 않는 그런 극심한 정체기의 시장, 이런 시장이 정말 위험한 시장이고, 그리고 이러한 시장 속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사려고 했던 사람 역시도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올라갔을 때는 너도 나도 사려고 하지만은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이렇게 거래가 급감하고 아예 부동산에 대한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이 부동산의 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부동산의 거래는 되지 않고 경기 침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에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지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랐던 부동산의 가격을 많이 올랐을 때 팔지 못하고, 그리고 많이 조정되고 떨어지는 이 칼날같이 떨어지는 부동산의 가격을 보면서 지금은 더욱더 팔고 싶은 생각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자산이라고 하는 것, 즉 부동산 같은 경우,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하루가 다르게, 1년이 다르게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상승과 하락의 곡선을 계속해서 연결시키게 됩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누군가는 상승에만 머무르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바닥에서 이러한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때 처음 내가 운 좋게 1,000만 원의 수익, 2,000만 원의 수익, 1억 원의 수익을 만약에 맛보게 되면은 그 다음 투자는 더욱더 용감해지게 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00만 원을 넣고 1억 원의 만약에 수익을 남기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초심자의 행운에 따랐기 때문에 다음에 투자에서는 내가 1,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에 점점점 내가 더 많은 자산을 또는 더 투입 물량을 늘려고 하죠. 종잣돈을 더욱더 많이 넣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오르는 그런 부동산의 시장, 코인의 시장들이 지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상승 국면, 그리고 최대치의 오름세 뒤에는 반드시 하락과 조정이 있죠. 이런 조정 국면에 들어서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최상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제 들어가는 타이밍들을 계속 잡다가 가격이 조정이 되고 떨어지게 되면은 그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부동산에 대해서 또는 많은 자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주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큰 폭으로 하락세를 맞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 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이런 하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즐거워해요. 기뻐합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이 올랐던 가격들을 보면서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사지 못했고 이 시장에 참여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부동산이나 주식 그리고 코인 이런 자산의 가격들이 떨어지니까 내가 마치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가격들이 하락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부동산에 참여를 잘 못하고 이 시장 자체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부동산의 시장이 안 좋고 자산의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되고 있는 이런 시장 속에서 많이 관망을 하면서 한 발 뒤에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이러한 시장 속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행동하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빠지는 부동산의 시장 그리고 이 하락 추세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종잣돈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돈이 많이 있었을 때 그러한 시점이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나 많이 급등해서 오르는 시점에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오르는 시장 속에서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운이 나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내가 행동하고 실행했을 때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을 때는 이 운이라는 것이 나한테 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운이라는 것이 와서 초심자의 행운처럼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무심코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극대화시켰을 때 이러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투자를 통한 수익을 100% 낼 수 있다는 무조건적인 착각을 하면서 어쩌면 초심자의 행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지금과 같이 이런 침체기의 시장 속에서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체험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도 나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무한 경쟁을 통해서 그런 부동산을 산다 하더라도 굉장히 비싼 가격을 수렴해서 그런 부동산을 살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많은 경쟁,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런 자산을 내 것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과 같이 부동산이 조정되는 시점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실거주를 할 집이 필요한데 이렇게 급급매로 많이 떨어진 지역들 중에 그래도 개발 호재가 있고 핵심적인 가치를 지닌 그런 물량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결코 낮은 가격에 쌌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추후에 부동산의 가격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큰 폭에서 떨어진 것만큼의 수익을 본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부동산에 안 좋은 얘기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좋은 얘기를 하는 부동산의 유튜브들보다 안 좋은 얘기들을 하는 부동산 유튜브들 그리고 이 시장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좋은 얘기를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보다는 가격이 폭락한다, 떨어진다, 반토막 날 것이다, 90% 이상 하락할 것이다, 일본처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는 매체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락 초기에 있는 그리고 조정기에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하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만을 100% 신뢰하고 보기보다는 이런 하락장을 예측하는 분들, 하락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하고 그리고 상승에 대한 부분들,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매체들을 번갈아서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 올바른 재테크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한쪽에 치우친 생각, 편향된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그 깊은 골로 빠지게 되면은 거기를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그 시점에서 초심자의 행운을 가져가지고 큰 수익을 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부동산이 오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사고 무조건 사기만 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저기 너무나 많은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기가 감내하지 못하는 그런 가격 그리고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부동산을 지금 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출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추후에도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겠죠. 오르면서 자기가 감내해야 되는 그 부담 금액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상승장일 때도 1주택자는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늘 괜찮지만은 무리한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부의 길로 들어설 수는 없지만 2주택이 돼야지만 부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주택자는 내가 살았을 때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아무 상관없이 내가 이거를 현금화하지 않는다면 이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도 내려도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2주택자부터는 부동산의 자산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물론 하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적당한 입지에 좋은 입지에 부동산을 싸게 저렴하게 청약을 통해서 샀거나 경매를 통해서 샀거나 저렴하게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전세가 상승을 통해 가지고 이익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잘못 생각한 사람들은 2주택 이상의 3주택, 4주택, 5주택 여러 가지의 많은 주택들을 가지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택은 양보다 질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핵심적인 양질의 주택을 전세로 계속 주거나 월세를 주게 된다면 이 양질의 주택을 통해서 계속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양질의 주택이 아닌 저가의 주택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현금 흐름도 잘 안 나올 수가 있고 경기가 안 좋게 됐을 때는 그리고 임차 수요 자체도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동산 개수만을 너무나 집착해서 늘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오게 되거나 금리가 더욱더 오르게 된다면 아마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한테 전화 오신 분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을 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가 지방이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주택 말고 지방에서 왔다 갔다 출퇴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 말고 혼자만 지방에서 이제 원룸 같은 것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 안 되는 거죠.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직주 근접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권에 많이 오른 주택을 팔고 이제 저렴한 주택을 사가지고 지방에서 살면 어떻겠냐고 이제 가족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제 수도권에서 좋은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 아내하고 두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수도권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학교도 그렇고 지금 다니고 있는 모든 것에 만족을 하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가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을 팔고 이제 싼 주택을 사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택의 가격이 너무나 올랐던 2020년도 같은 경우였어요. 2021년도. 그러니까 이 오르는 주택의 가격을 보면서 이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데 이거를 왜 팔아야 되느냐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제 직장 생활 역시도 위협을 받다 보니까 계속해서 대출을 통해 가지고 생활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이제는 주택을 팔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많이 올랐던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이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지인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이 올랐던 그때 직주 근접을 위해서 이 주택을 팔고 저가의 주택을 샀더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 상황이 되니까 이 주택을 팔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한도도 이제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는 싼 가격에 이 부동산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출도 안 되는 상황, 규제 지역으로 인해서 대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출도 안 되고 그리고 대출뿐만이 아니라 이 주택을 팔려고 해도 팔릴 수가 없는 그런 시장 상태에서 이 가족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이 연출이 된 거예요. 앞으로 주택을 가지고 팔려고 해도 지금과 같이 침체기가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면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경기 자체가 안 좋게 되게 된다면 가정 생활 자체가 이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면서 많이 떨어진 주택들을 정말 실거주 한 채의 주택을 팔고 내가 생활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자산을 현금화 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잘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추후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거래가 잘 될 수 있게끔 완화책들이 나오게 되겠죠. 물론 빠르게 이런 완화책들이 나오진 않겠지만 지금 고점에서 이 주택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택들이 무조건 오를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무분별하게 주택의 수를 너무나도 많이 늘렸던 사람들이 큰 타격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얼마든지 이런 사례들이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이 주택을 지키고 오랫동안 가져가면은 승리자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주택을 지키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대출이라고 하는 금액을 감내해야 됩니다. 대출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내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점점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버는 소득 대비, 수준에 대비해 가지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되고, 너무나 무리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많은 개수를 늘리거나 했을 때는 침체기가 왔을 때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많은 저가의 부동산들을 매입한 다음에 그런 부동산들을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여러 개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똘똘한 한 채 두 채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마련하는 그런 전략들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효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세제에 대한 완화 정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그리고 보유세, 그리고 대출에 대한 모든 완화책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저가의 매수를 해 가지고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지금과 같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부동산의 가격들을 보면서 더욱더 오를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주택자인데도 여전히 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 채의 주택을 저가에 사가지고 지금 현재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수익을 창출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렸을 때, 내가 더 많은 가격에 이 부동산을 팔려고 했을 때, 그리고 더 많은 부동산을 살려고 했을 때,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했을 때 항상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의 방향만을 보면서 이 방향에 대한 맹신에 대한 부분들, 하락이나 상승, 이 부동산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상승과 하락을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은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하락한다고 얘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만약에 반등돼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부동산에 대한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이렇게 침체 국면에 있는 부동산의 시장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